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두산 퓨얼셀입니다. 주가는 4년 동안 조정을 받으면서 6만원대에서 이제 만원까지 6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자, 만원대에서 다시 한번 이제 반등에 성공하면서 최근에 가파른 상승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2만원 중반대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앞으로도 지금의 상승세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올라준다면 우리 목표가 어디까지 설정을 해야 되겠으며, 이제 물려 계신 분들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그리고 신규 진입 관점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과 외국인이 샀고요. 기관이 팔았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완전히 반대되는 스탠스가 나오고 있죠. 개인과 외국인이 빠져나가고 있고 기관이 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반등 흐름은 기관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어서 신용잔고율입니다. 1.52%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대비 소폭 올라왔지만 여전히 안정적입니다. 자, 이어서 공매도 보겠습니다. 공매도 어쨌든 매매 비중도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이때 한번 튄 것 빼고는 전반적으로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다만 이제 대차잔고가 좀 가파르게 상승 중이라는 점은 일단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걱정할 건 없지만 매매 비중이 또 같이 올라준다면 단기적으로 좀 하락 압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주가가 또 급등이 나온다면 오히려 쇼스키즈의 기회로 또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매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4,600, 3,800, 3,100, 2,600까지 떨어졌고요. 작년에 이제 반등의 성공 4,100 정도, 그리고 올해는 5,800, 내년 후년도 비슷한 폭의 흐름, 이제 상승 흐름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점은 확실히 좀 지나갔고요. 자,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260, 180, 72, 16, 마이너스 17. 자, 올해까지 계속 떨어졌어요. 그래서 2020년도부터 꾸준하게 우하향하고 있는 영업이익의 상황, 굉장히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드디어 반등에 성공하면서 200억대로 크게 좀 뛸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이제 걱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는. 하지만 이제 작년까지는 굉장히 좀 악화가 됐다는 거. 그래서 올해 반등. 자, 그리고 이제 단기순이익도 마찬가지로 올해 플러스 전환하면서 반등. 자, 그리고 이제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분기에는 16에서 마이너스 116. 자, 크게 눌렸고요. 2분기 22에서 마이너스 27. 마찬가지로 눌림세 진행이 됩니다. 자, 3분기도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40. 약간 폭은 줄였지만 여전히 마이너스고요. 그리고 4분기 드디어 전년 대비 흑전. 자, 마이너스 20에서 40으로 흑자 전환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연말 가면서 이제 4분기부터는 우리가 좀 전년 대비 괜찮은 구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50대에서 자, 100 중반까지 초반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비슷한 수준, 그래서 120 정도. 향후에는 다시 한번 또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부채도 크게 걱정은 없는 상황이고요. ROE 보겠습니다. 조합점적이 아직은 실적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이너스 2 정도. 그래서 내년부터 꾸준하게 좀 올라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향후에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성은 아직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자, EPS도 마찬가지로 내년부터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아쉽지만 배당은 과거에도 지금도 없을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적자로 인한 PER은 산출 불가, PBR은 3.83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자, 지금 이제 적정 주가 근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저평가로 보긴 좀 그렇고, 저평가도 고평가도 아닌 제가치 받고 있는 주가의 레벨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산퓨얼셀은 최근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확산과 함께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정부의 그린 에너지 정책 확대와 수소 산업 육성 계획에 따른 기대감이 매수세로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을 담은 OBBBA 있죠. 자, 이걸로 인해서 이제 연료던지가 다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밤사이 미국 뉴욕 증시에서 수소 관련 종목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텍사스를 중심으로 수소 산업에 대한 투자를 또 확대하기로 한 점도 투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5%가 넘는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퓨얼셀이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연료 전지 모델을 개발하면서 연료 다변화 전략에 박차를 가하면서 주가에 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번 신기술 같은 경우 이 기존 도시가스 기반 연료 전지 시스템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축산, 음식물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면서 실질적인 탄소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이제 이슈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자, 미국 연료전지 법인인 하이엑시움이 수주한 연료전지를 두산퓨얼셀에서 제작 판매할 계획이 되겠고요. 지난해 하이엑시움은 30메가와트 연료전지 수주한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하이엑시움의
연료 전지 재고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올해 하반기부터 하이엑시움발 이 연료 전지를 생산을 예상하고 있고 미국 내 연료 전지 시장 규모 같은 경우는 약 2기가와트가 되겠고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로 인해서 연간 한 15에서 20% 성장세에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서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동사의 미국향 수주 가능성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긍정적인 이슈가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슈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전반적으로 상당히 호재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리트가 좀 줄었어요. 지금 들어간다고 뭐 위험하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메리트가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주가가 벌써 이제 저점 대비해서 2배가 넘게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신규 진입은 좀 관망하는 게 낫겠고 웬만하면 보유자분들만 좀 대응하는 보유자의 영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제 보유자분들 그럼 어떻게 대응하시냐?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목표가 3만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 상승 여력 좀 더 노려보시되 이제 비중을 줄이면서 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익절 전략입니다. 이제 익절을 어떻게 진행을 하시냐. 자, 지금부터 슬슬 익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 절반에서 70%까지 줄이고 나머지 비중 한 30에서 50% 정도 한 여기까지 3만원까지 한번 노려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절반 이상은 좀 줄이시는 게 좋아요. 안전하게 보실 분들은 뭐 7, 80%까지도 생각하셔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일단 절반 안 되는 비중은 3만원까지 한번 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 대응 전략입니다. 자, 물려 계신 분들 일단은 3만원 밑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3만원 밑에 가능하신 데까지 최대한 내려주시고 이제 본전 오면은 여러분들 탈출하시던지 조금 더 익절 구간까지 노려보시던지 이런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과거에 고점이 한 6만원 중반대까지도 갔었거든요. 이제 조정이 4년 나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굉장히 고점에서 물려서 한 번에 3만원까지 못 뺀다, 3만원 밑으로 못 뺀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라인을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8,000원 되겠습니다. 요 정도 되겠죠. 그래서 38,000원 밑으로는 최대한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맞춰주시고 마찬가지로 보유하시다가 이제 본전 근처까지 올라오면 여러분들 빠져나오시던지 아니면 약간의 손절 가능한 범위까지 오면 손절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래서 상황 보면서 대응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만 회복까지 시간은 조금 더 걸리긴 하겠죠. 자, 그래서 고점 물린 분들까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다만 여러분들 물 타면 안 되는 구간, 자, 물타기 필요 없는 구간은 바로 28,000원 되겠습니다. 요 정도. 그래서 28,000원 밑에 계신 분들은 물 타지 말고 보유만 하시는 전략이 유효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어차피 비효율 구간이죠. 물 타봐야 비중만 늘어나지 평단은 얼마 안 내려오기 때문에 그냥 보유만 하시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그래서 28,000원 언더 보유만 하자라는 전략으로 제시해 드리면서 오늘 전략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